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오늘 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곧 설이군요. 또 설날하면 세뱃돈 딱 받아서 그 돈으로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하던 추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지금 하나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서 상상해보세요. 네, 이제 모두 세뱃돈을 받아서 백화점을 갔던 추억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고 영상의 주인공인 현대백화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백화점 로고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현대백화점에서 더 현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최근 현대백화점 주식이 이번 2월 26일에 오픈하는 백화점, 아니 더 현대서울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좋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또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으면서도 고급스럽게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네, 오늘 공부할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린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3대 백화점 중 하나 아닙니까? 어쨌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하면 당연히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 현대서울,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 더 현대서울이 이번 달 26일날 개점한다는 소식을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오는 26일 오픈하는 더 현대서울, 블루보틀 등 입점 브랜드 윤곽, 당연하죠. 현대백화점에서 신경 써서 회심의 작품인 더 현대서울,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몇 없는 브랜드도 다 이렇게 입점을 시켜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보틀도 입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 더 현대서울, 이번 달 26일 개점. 끝난 줄 알았던 백화점 신규 출범, 올해만 3곳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더 현대서울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다면은 더 현대서울, 여기 이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에서 더 현대로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서울, 이 단어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 백화점이 오픈하면은 거기 뒤에 뭐라고 붙죠? 영등포점, 강남점, 땡땡점, 이런 식으로 그 동 아니면은 그 위치를 이렇게 상징해서 나타내죠. 그런데 이 더 현대는 서울점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위 목표에 따른 현대백화점,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이라고 적혀있던 예전의 백화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더 현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고 색깔도 조금 더 진중해진,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봤더니 현대백화점 작년 영업이익 절반 뚝, 코로나19 확산의 실적 악화. 아, 그렇군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백화점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백화점 가서 옷을 사지 않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모두 이용했고, 그만큼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건 백화점뿐만 아니라 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마트의 흐름이 매우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이마트가 턴어라운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 이마트가 잘 돼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쓰게 성공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전부터 지금까지 백화점이라는 곳은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대 더 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위에 보니까 다른 뉴스가 있더라고요. 더 현대서울, 기대 커지자 현대백화점도 장중 상승세. 좋아질 일만 남았다. 현대백화점 강세, 현대백화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두의 관심이 조금씩 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도 조금 흐름이 좋았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작년 영업이익 절반 뚝, 코로나19 확산의 실적 악화.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19년이죠.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회복세를 보이던 중 지난해 4분기 확진자가 재확산하면서 연간 실적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작년 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신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면세점 부분은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 손실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68.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655억 원으로 마이너스 655억 원이죠. 1년 전보다 87억 원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백화점에서는 면세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세점은 매출이 68%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영업손실 마이너스 655억 원인데 1년 전보다 87억 원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뉴스일까요? 나쁜 뉴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쯤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질 일만 남았다. 현대백화점 강세. 올해 지난해 기저효과와 백화점 출점 등 향후 상승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아울렛 2곳을 출점시켰고 올해 초 여의도의 대형 백화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더 현대서울, 그리고 내년 초에는 경기도 동탄에 아울렛을 출점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전일 현대백화점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86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는 그런 호재도 있었군요. 그래서 삼성증권연구원은 4분기 실적은 본질적 영업에 있어서는 시장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출점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일 자사주 매입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대주주 매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죠.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에서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대주주 매입을 한다는 소리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를 예로 많이 듭니다. 작년 3월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대주주 매수를 한 사람이 누구죠? 정의선 회장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주식인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가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깔끔하게 공시를 통해서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임원들은 최근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이런저런 핑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비싸다 라고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현대차와 기아차 완전 박살이 났죠. 애플카 이슈로 인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앞으로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주주가 사는지 파는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회사를 지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리시 분명히 말했어. 이런 거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돈 써서 매입하면은 인터뷰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대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현대백화점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있죠. 지금 이미 바닥쳤고 그 다음 기린 네가 계속 말하는데 주가가 좀 올랐다며. 그럼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백화점의 지금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 83,4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가격은 91,300원이군요. 아직까지 코로나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위치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작년 이맘때쯤 코스피가 얼마였죠? 맞습니다. 한 2200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3100입니다. 코스피가 거의 50%나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현대백화점도 어디 하자가 있지 않고 앞으로 성장만 한다면은 91,300원은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가 성장한 것처럼 10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 현대서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군요. 2021년 2월 26일 여의도. 그리고 2021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뽑은 적이 없는데 계속 누가 이렇게 뽑아줄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대상 아닌 데가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홈페이지 첫 번째 장면에 현대백화점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백화점이라는 그 올드함을 탈피해서 젊은 층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 지난번부터 홈페이지는 도대체 왜 보는 거야? 홈페이지에는 딱히 영양가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영양가 있는 정보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회사가 지금 미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거를 중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끔 어떤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진짜 갑갑합니다. 야, 이게 홈페이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는 갑갑한 회사의 확률이 높겠죠. 회사가 주주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홈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가, 그리고 지금 차트가 어떤가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직접 그 백화점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 있는 홈페이지도 가보고 이 회사가 어떤 거를 신경 쓰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그 회사의 얼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챙겨보는 편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현대서울, TBCF 보러 가기, 시계 브랜드 소개, 의류 소개, 그 다음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2021 리빙 트렌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 2002년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의 엄마가 현대그린푸드라는 소식입니다. 2017년 8월에는 통합 멤버십 제도인 H포인트를 출시했으며 남양주시의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 출점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의 백화점 출점, 충청북도 청주시의 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주주는 정지선, 현대그린푸드, 현대 A&I, 정몽근, 국민연금이 12.68%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5.6%가 있는데 더욱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12.68%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고 딱 봤더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고 의무 발생일 2월 1일, 그래서 2월 3일날 이렇게 공시가 떴는데요. 직전에는 13.5%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2.4%, 1%를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여기서도 팔고 있었군요. 자, 그리고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 백화점 부분이 76%,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이 27.79%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면세점은 적자를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흑자는 모두 백화점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3분기, 아직 4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3분기 사업보고서를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 합계를 보니까 재작년 2019년에 비교해서 백화점은 하락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은 매출이 2배 정도 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뉴스기사 기억나시죠? 면세점이 엄청난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괄호로 돼 있다는 건 적자라는 소리입니다. 적자는 조금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면세점을 봤을 때 매출액은 50% 이상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 그런데 영업이익도 조금 적자폭을 줄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컨센서스상 2021년, 올해가 아니라 2022년,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면세점이 지금 보이는 건 적자 영업이익이지만 앞으로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매출을 보시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특이하죠. 비중이 171%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17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은 살짝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은 아이고 이거 적자 사업이네. 그런데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만약에 면세점이 없었더라면 영업이익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면세점이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흑자 전환하고 결국은 성공해 낼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가주는 또 이름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산업의 특성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생겨가지고 좀 보기 싫어지는 그 느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정말 짧게 포인트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업의 특성, 백화점이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이런 기준이 있나 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백화점이죠.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화점이 예전에 그 올드한 백화점이 아니라 진짜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행을 선도하는 업체로서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화된 대형 판매 시설을 갖춘 인프라를 통해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도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문화센터, 유명 식당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도심형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자체적 노하우를 담은 직매입 편집 매장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유통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상권 규모, 경쟁 점포 현황, 교통 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이 각 점포 및 기업의 경쟁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백화점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을 하면 더 싸고 더 편하니까요. 미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백화점 업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및 저성장 추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백화점 산업 또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기존 고객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백화점 어디죠? 현대,
롯데, 신세계가 빅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시장 점유율은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현대백화점의 아픈 손가락인 면세점입니다. 자, 면세 사업의 특징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과 달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시장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 및 환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면세 시장은 중국인 관광매 및 보따리상의 방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서 중국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시진핑 아저씨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을 때 면세점에 관련된 이 기업이 한번 반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적이 있었으나 이듬해인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전체 시장 매출 약 19조 원을 기록하였고, 특히 2019년은 전년 대비 객단가 상승,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장, 동남아 고객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지만 결국 곧 끝날 거고, 사태 종식 후에는 중국 정부의 완전한 방한단체 관광 규제의 완화, 일본 올림픽 경유 관광객 방한 등 향후 추가적인 관광객 유입 확대가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올림픽 지금 안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 현대백화점 아까 보시다시피 신규 지점 설치 계획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1 개점을 했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여의도 파크원점 이름을 바꿨습니다. 더 현대 서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번 달에 개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현대시티 아울렛 청주점이 오픈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의 적정 가격을 보면 한 10만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 한 95,000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를 위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내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리세 주식 노트는 어차피 나 혼자 주식 공부할 거 조금 더 신경 쓴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기린이 분들과 함께 공유하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자로 시작한 채널입니다. 절대 리딩, 추천, 단톡방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맞추는 주식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 저의 말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저의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길 저 기릿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포트는 2개를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잃어버린 15조 원을 찾아서,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현재 주가는 83,000원입니다. 여기는 78,000원이지만 과거 리포트거든요. 목표 주가는 103,000원이고 백화점 업황 회복 구간에서 패션 잡화 수요 반등 기대, 이와 같은 수요 회복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백화점 핵심 소비층의 구매력이 견조하고 외부 활동 재개로 패션 잡화 수요 반등이 기대되며 고가 내구재 명품 수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300명대, 200명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백화점은 또 좋아질 거고, 작년에 사람들이 억눌려 있던 그 소비 욕구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폭발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류에 관련된 걸 저 기릿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의류를 살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백화점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좋아질 거다라고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 의류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꼭 여러분 스스로 의료에 관련된 주식들을 이것저것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 FNF 보셨죠?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좋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사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4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래단기 2.5단계 때문이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과, 맞죠? 거리두기가 생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소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소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에도 3분기 대비 기존점 역성장폭이 제한되었고, 거리두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 말은 거리두기가 없어지면 더욱더 좋아진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를 줄였다 라는 말을 하고 있군요. 자, 이거는 면세점 사업부 실적 추이입니다. 이렇게 회색 막대 있죠. 그거는 매출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2020년 2월 동대문전 오픈, 그 다음에 2020년 9월 공항점 오픈,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적자폭도 줄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면 심플합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면세점이 시작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읽어드릴게요. 영업이익 3,600억,
3,800억, 3,900억, 3,500억 이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2,900억 완전 딱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400억을 기록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회복을 해도 2,7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2019년보다 영업이익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매출액은 무려 8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야 영업이익은 2018년 정도를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신 매출액은 2018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세점이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현대백화점의 흐름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일봉입니다. 코로나 전 대비 지금 하락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여력폭, 여러분들이 아까 리포트를 봤죠. 저의 의견이 아닌 리포트를 봤을 때 현재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에서 15%, 그 다음에 좀 많이 보면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주봉을 보시면 조금 특이합니다. 진짜 우하향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도 120주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서 이번엔 다르다,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떨어지고, 이번에는 떨어지고, 이번에도 떨어지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떨어질까요? 아니면 진짜 이번은 다를까요?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월 26일 더 현대 서울 오픈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라는 건 없겠죠. 만약에 그때까지 흐름이 좋다면 오히려 그때는 뉴스에 팔아라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면세점, 하지만 좀 더디죠. 내년이 되어야 흑전.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가라앉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곳은 없다. 그리고 억눌린 소비 폭발, 백화점, 면세점을 기대한다면 이 회사에도 어느 정도의 성장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가 완벽하게 돌아선 것처럼요. 그리고 주봉상 주구장창 내리는 주식, 이번에는 다를까요? 마지막입니다. 현대 리포트상 상승 여력은 10에서 20% 남짓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성비가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번 달에 오픈하는 더 현대서울을 가고 싶지만 너무 멉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고, 코로나는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기도 한번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